네, 오늘 그 채널컵 20 공모전 점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다섯 개 팀 모두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성결대학교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좀 아이디어도 내보고 조금 딴짓을 많이 좀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익대학교 팀이고요.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교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이 같이 가천대 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천대 팀이고 저희는 졸업생 2명이랑 이제 휴학생 1명인데 이번에 도시 설계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어서 다 같이 이번에 공모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경산대 팀. 저희는 경상대 쪽이고 저는 1부 21학번이고 둘 다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작품 하면서 잘 만든 것 같아서 이번에 공모전 하면서 좀 더 디벨롭 해보자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전국대학교 김건희이고요. 저는 건축학과인데 도시 공부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혼자지만 이제 3인분 열심히 네, 그럼 성결대학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이제 1차 결과물에서 이제 멘토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랑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보완할 점들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핵심 컨셉인 인앤아웃의 의미 전달 좀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고, 대상지의 이제 역할 정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논리성보다는 그냥 아이디어만 조금 내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만의 뚜렷한 개성이 들어간 아이디어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2차 제작물은 팀의 슬로건인 인앤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하고요. 대상지의 이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논리와 전개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이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적 설계와 프로그램을 또 추가적으로 제시해서 평면적인 계획보다는 입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 취지에 맞게 현실적인 부분 조금 배제하되 45년도 청사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참신하고 개방적인 아이디어를 위주로 제작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존이라고 해서 파크존, 테크존, 커넥트존이라고 구역을 나눴었는데요. 그거를 이제는 그 대상지의 역할과 기능으로서 새로 이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크존은 휴식 공간이라고 정의했던 것을 동공 현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시설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바꿨고, 테크존으로 해서 체험회장 그리고 기업 유치를 미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이제 교통시설이라던가 문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커넥트존은 기존에는 이제 지하 통로, 쌍큼광장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문화시설 모객을 위한 신교통 수단 허브 구축을 통해서 조금 더 연결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기존에는 원래 PPT로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는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호소력 깊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10분 미만의 영상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계 인터뷰 건축 영상 보시면은 좀 진지하게 앉아서 우리 생각들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은 미래 상황을 언급하고 역사성과 정체성 얘기한 다음에 설계 개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 마스터 플랜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완점 도출이랑 역할 기능 확립까지 했고요. 이제 3주차에는 조금 더 이제 평면적인 계획을 한 뒤에 4주차, 5주차에는 영상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멘토님과 많은 어떤 의사소통이나 멘토링이 있으셨어요? 네, 너무 훌륭하신 인재 세 분과 이렇게 팀이 돼서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사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더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선공개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도 이제 멘토지만 저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드백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요 자리에서?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그 도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던데 네. 그러면은 그 국회의사당을 살리시는 거예요? 건물을? 아니 국회의사당 건물을 살리진 않고 네. 그 국회의사당 하면 딱 돔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 내가 건축물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징성을 네. 가져오려고 돔 네. 공연장이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어딘가에 동일한 형태를 남겨놓겠다? 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존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좀 존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존을 왜 저렇게 프로그램을 바꿨냐. 저희가 기존에 제시했던 거는 실은 그 뒤에 배치도나 이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인위적으로 실은 나눴던 부분이어서 막상 이제 설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라던가 이런 게 조금 저희 문화시설을 좀 해치는 것 같아서 문화시설을 중점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좀 부수적인 걸로 넣으려고 조닝을 제외하고 프로그램과 역할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전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 파크존, 테크존, 커넥트존이 전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조금 말이 길잖아요.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그쵸.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존으로 지금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익대학교 팀이고요. 저희가 이 도시를 설계를 할 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를 설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콕 집어서 대상지를 잡아볼까 하다가 저희가 이 카카오, 여긴 없지만 카카오맵에 보시면 이쯤에 기후위기 시계라는 게 하나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라고 저희 컨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아직 완성도는 아니고 대충 대략적으로 공간의 구상을 잡아보자 하면서 회의 중인 자료고요. 도로 계획은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아마 순환형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순환형 트램을 설치해서 이 세 가지 존이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호 커뮤니티 존은 저희 대상지의 핵심 상징 가지고 있는 존입니다. 여기 기후동 랜드마크 있는데 아까 앞에 앞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국회의사당의 도움 형식을 그대로 그 랜드마크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후돔이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각종 생태 공원과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약간 테마파크스러운 분위기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여기는 비즈니스 라이프 존으로 한강이랑 가까우니까 좀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보자 라고 처음에는 이제 주거지를 만들어볼까 계획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거를 빼고 이렇게 상업, 문화체육, 연구 업무 이런 시설들을 넣어서 기후 관련한 연구 단지를 좀 형성해보자 라는 존을 만들었고, 또 여기는 이제 저희가 관광 도시를 만들고 싶었기에 지속가능 관광존이라고 해서 호텔과 대형 상업 건물이 여기 국회의사당역을 지하로 연결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멘토님 혹시 보충 설명이 있거나. 네.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상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발표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구상하고 있는 토지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셉이 좀 국지적으로 좀 이렇게 지각적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사실 홍대 쪽에서 지금 제시하고 싶은 이 공간 구상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요즘에는 탄소 중립이라던가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이슈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지속 가능 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유명 사례들을 좀 같이 참고하면서 피드백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여기가 되게
공간이 네. 그 대상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싼 네, 안짜리 맞습니다. 땅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1팀은 이제 공간 구상이 안 보여지고 이제 2팀에서 공간 구상이 보여지니까 네. 계획적인 뭐 밀도 계획 정도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사실 바로 한강공원이랑 접해 있어서 풍부한 녹지 공간이나 이런 보존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이제 개발에 대한 방향성 좀 네네. 어떻게 진행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기 지금 용도 지역이 지금 일반 사업인데 저게 최고에 준하는 용적률을 거의 다 찾아 먹어야지 가능한 거 같은 상태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일도를 전체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토지용 공간을 구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도는 지금 주변에 보시는 토지용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보다는 조금 더 낮고 넓게 가져갈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냥 언뜻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모전이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다소 그 어떤 킥이 없지 않나. 네, 그 공모전으로서의 상당히 어필할 만한 그런 핵심적인 어떤 제안 그런 것들이 살짝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레질리언스라고 해가지고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가는 이 방향에서 지금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도시 공간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게 더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뭔지 알겠는데 이가 얘기한 것처럼 부족해. 네.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 공모전이고 강한 하나의 아이템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모르겠어. 다들 다 도시계획 하는데 기후 뭐 탄소 저감 다 알지. 근데 그게 좀 공간에서의 뭐 기후 도미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단 말이야. 뭔가 공간 구상이나 뭐가 좀 임팩트 있는 설계가 들어가고 이 설계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후나 이런 거에다가 탄소가 저감된다는 설계 기법으로 가야지 그 것들 그냥 뭐 기후동 이렇게 빵 하는데 그게 안 와다. 우린 너무 평범하다, 부족해 보이지 않냐 이런 것들 저희끼리도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좀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이나 더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인 계획 방향은 아직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진행된 것들도 있는데 아직 보여주기 이르니까 네,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조언인데 그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 여의도라는 공간이 되게 여러 레이어가 중첩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뭐 금융, 그다음에 정치, 방송, 그다음에 뭐 상업, 공원, 뭐 교통 여러 가지가 다 중첩되어 있는 한강이라는 문화 관광까지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있는데 탄소 중립은 탄소는 이제 거기에 없는 레이어를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럼 이제 그 다른 레이어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그것들을 통합하는 연결하는 요소로서 걔 쓸 것이냐. 다른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건 모르겠고 탄소로 갈 것이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조정이 필요한데 후자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레이어들은 모르겠고 그냥 일반적으로 넣고 우리 탄소예요. 라고 하니까 이 맥락이 이상한데? 이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근데 그거 당연히 알고 계실 테니 네. 이런 거를 잘 주워 담아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천대 50년 전 오늘 새 국회의사당 시초 기공식이 열리고 여의도 시대에 첫 상을 떴습니다. 군주 양식은 긴 예식이라 5인 국회의 전통을 반영시켜서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하시니 1900... 여의도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는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 길이 122m, 폭 81m로 단일 의사당 건물 중에는 동양에서 제일 큽니다.
팀하고 해당 팀은 나와서 네, 질의를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추가로 기능을 못 넣은 것들이 많아서 PPT로 준비를 하는데 네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혹시 뭐 영상 잘 보여주셨지만 혹시 거기에 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원래는 루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도심 내 기능들이 순환된다는 걸 가지고 이제 멘토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멘토님께서 저희가 이제 짰던 토지이용 계획이나 아니면 도로망 구성 같은 게 조금 단순했다 일단 그리고 그 컨셉이 그 도시 설계 공간 구성에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도쿄의 토요코 스틸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에 맞게 이제 가로망 체계를 구획해서 이제 밤낮으로 좀 다른 좀 가변적인 그런 유동성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영상 컨셉도 잡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럼 멘토님께서도 더 혹시 하실 아니 뭐 네. 3명 팀원들 자체가 피드백을 하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시 반응이 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네, 저희 팀의 목표는 1등입니다. 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이번 가점대 팀에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컨셉을 요런시티로 잡으셨는데 네. 다른 팀들은 이제 원래 1차 제출물에서 좀 디벨롭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팀은 새로운 컨셉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여주신 거는 기능들은 알겠는데 요런시티의 핵심은 아무래도 네트워킹 연결일 것 같은데 그 연결에서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건지가 안 나와서 네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멘토님한테도 받았던 부분인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 핵심이다 그게. 삐졌어. 도로망이나 그 공간 기능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경상대 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상대 팀 의지원 김윤상입니다. 저희는 파일을 일단 한글 보고서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1차 영상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공개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개요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갈 거고, 저 일단 제목은 핀네스트입니다. 핀네스트에서 이제 핀은 이제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뭐 피날레? 마지막을 뜻하는 피날레라나 아니면은 이제 핀이 지느러미인데 그 지느러미의 기능이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통해서 여의도도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완결된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완성미를 갖추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핀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스트는 이제 둥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이제 가운데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둥지처럼 감싸는 모양으로 건물 배치라든지 아니면 높이 같은 것도 설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무래도 그 되게 한정된 소수의 인원만 그렇게 사용했던 그런 곳인데 그것을 넘어서 세대나 계층 또는 강남, 강북 지역까지도 같이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둥지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스트가 이제 영어로 따지면 N과 EST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저희가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그걸 최상급으로 끌어올리자라는 의미도 같이 품고 있는 그런 저희의 이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수용 인구는 일단 저희는 일평균 약 15만 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유동인구가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의 유동인구가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8만 명 정도 추산했거든요. 지하철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근데 이것보다는 2배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일단 15만 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업의 전략들은 크게 이제 공간 전략, 사회 전략, 산업 전략, 교통 전략, 환경 전략 이렇게 5개로 나눠가지고 각 전략들을 구상했는데 사실 이 내용도 영상이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고 또 네, 다 텍스트적인 부분이어서 그 이제 안으로 좀 보면은
네, 가운데 이제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저희는 이제 국회의사당 기존 본 건물을 허물고 그 축을 그대로 살려서 다 뚫을 예정이고, 그리고 서쪽은 조금 높고 동쪽은 조금 낮은 형태로, 한강 쪽이 좀 낮은 형태로 그렇게 조망하도록 일단 높이 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은 뭐 이것보다는 훨씬 더 디벨롭된 상황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이제 여의도가 이제 유일하게 다른 한강 공원과 달리 이제 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와 이제 접하지 않고 바로 한강과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이제 좀 더 살려가지고 이제 워터프론트 계획도 좀 잡을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한강에서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밤섬도 있는데 이 밤섬이 되게 생태 자연적으로 누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끌고 와가지고 이 생태 자연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둥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는 지금 이제 주변부 도로까지 조금씩 개선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예정되는 철도역이 있어가지고 그 철도역도 같이 살려가지고 이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위 계획으로는 뭐 2040 서울 플랜이나 아니면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영등포구 위주로 봤고, 그리고 이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여의도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의 사례도 조금씩 보면서 참고했습니다. 뭐 사업 추진의 이제 제약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1팀인가 2팀 이제 멘토분께서 설명하셨을 때도 뭐 사업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약간 지도를 하셨는데, 저희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뭐 기반 법령이나 이런 것도 잘 생각할 계획이고, 그리고 뭐 이 국회를 저희는 허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발 목표도 앞에 이제 5가지 전략과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 최종 발표는 저희는 이제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입니다. 이 팀의 강점은 보시다시피 논리적인 접근, 도시계획적인 접근을 한다는 팀에서이라서 이 사용사 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호감이 갔던 팀이었는데 멘토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단점은 보시다시피 그림이 네.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을 했던 부분들은 뭔가 이렇게 그림적인 것보다 도시적인 맥락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다양한 그 구조의 연결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링 대표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이제 뭐 어떤 화려한 그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논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해서 계획을 끌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맞춰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추가 질의 질문. 네. 제가 좀 네네. 아까 뭐 발표자께서 그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국회의사당 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모전의 목표 연도가 2045년이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뭐 국회의사당이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랜 거의 뭐 근대 건축 문화유산이라고 할 만큼 이제 그 가치를 꽤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법한데 이거를 철거를 한다면 그만한 그 이상의 어떤 그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국회가 이전한다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청와대도 이전을 하게 될 텐데 청와대는 아마 그 자리의 특성상 이제 보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는 아무래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세동을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남은 앞으로 향후 몇백 년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난 세월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더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마디 하자면 네. 이제 저는 멘토링 했을 때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까였습니다. 명확하더라고요. 철거라고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마음대로 해라.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철거라는 게 아까 지금 얘기도 했지만 그 철거를 한다는 정확한 명분과 당위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뭐 지금 몇 년 뒤에 몇 년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 경제적인 건가?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없으면 전혀 심사위원들을 선택시킬 수 없을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은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숨긴 게 꽤 있거든요. 꾸준한 컨셉이나 뭐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나름대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혹시 하나 여쭤봐도 그 교통전략에 이제 미래형 교통거점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위치가 어딘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미래형 교통 거점이요? 네. 저희가 위치는 좀 다양해서 근데 네, 다 기억나. 여기 때려야 되나? 마음에 드셨나 보요. 안 되겠는데? 뭐 잔디마당 기준으로 지하 공간 활용해서 세단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환승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환승 체계가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맞아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잔디마당 근처로 하셨나요? 아, 잔디마당 쪽이 좀 아무래도 지금 여의도 부지를 보면은 UAM이나 아니면 한강버스도 아마 다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한강 쪽이랑 역 쪽이랑 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같이 이어줄 수 있는 좀 통합할 수 있는 게 지하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잔디마당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 UAM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목포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각각 계획될 거기 때문에 어디가 하나라고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땅에 네. 그 핀 네스트라는 기능이 분산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집약적으로 저밀도 고층으로 전략을 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렇게 했을 때 이제 남쪽에 저 빌딩 두 개가 들어갔을 때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전체 일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이 그림대로 보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미지로.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의 그 발표 내용, 제안 내용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혹시 목표로 하고 있는 등수가 있으실까요? 말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럼 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당국대 김건희 학생.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결과보다는 방법론적이나 어떤 저의 도시론적 철학 같은 것을 적용시킨 그런 결과물을 원했고요. 현대는 도시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들은 이제 근대 도시처럼 이렇게 도구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복잡성을 수용할 것인가 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는 일단은 국회의사당에 남기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권력의 요구로 이렇게 도움이 얹어지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KBS나 뭐 이런 더현대나 이런 것 이전에 63빌딩보다도 더 이전에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랜드마크를 거의 70년 동안 사람들에게, 서울시 시민들에게 인지되었던 것을 굳이 허물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지어야 할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여태까지 쌓아온 것을 다시 굳이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쓰는 것이죠. 하지만 프로그램의 전용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저는 이제 어떤 르네상스적인 이런 정원이나 그리드, 축의 중심 이런 것들이 다 권력에 굉장히 복종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열주, 반복성, 그리고 집중되는 것 이런 것 다 권력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 권력을 더 친밀하게 만들고 허들을 낮추고 더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것은 저는 어떤 유닛으로 된 공원을 원했는데요. 이 전체를 다 유닛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시의 어떤 망들이 관입하면서 제가 새롭게 디자인한 어떤 도시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보이드들을 뚫은 것들이 이제 두 판이 겹쳐서 복층적인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제 핵심적인 과정은
어떤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선호, 어떤 시선에 집중되는 곳, 굉장히 뭐 사람들의 소비 경향, 가기 편한 곳, 발걸음이 더 닿는 곳, 주변 녹지와의 연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상 도시 속에 이렇게 구름처럼 잠들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안개를 끌어내서 어떤 그 공간화하는 것이 건축가의 이제 도시 계획가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녹지와의 연계, 어떤 상업시설의 영향이 많은 곳, 권력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곳, 뭐 동선적으로 그 접근성이 높은 곳 이런 것들을 어떤 각각의 스탠실들을 다 겹쳤을 때 어떤 패치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얻은 작업물로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은 다 녹지, 주변 녹지와의 연계 과정, 그리고 파란색은 이 아래 이제 이 KBS 쪽 말고 이 아래쪽에 이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이제 카드 결제 건수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심어서 그리고 이런 권력적으로 굉장히 시선의 집중도나 그런 그 권위적인 것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건축은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두부 자르듯이 여기는 어떤 조언, 여기 어떤 조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섞여 있으면 어떤 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이 강하다가 더 지나가면서 혼합되기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더 전이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라데이션 같은 현대인들은 밀리우 속에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모든 영역에 중첩되는 중요 공간이 이제 그곳을 이제 보이드가 이제 위치해서 사람들을 흡수시키게 되는데 이게 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을 어떤 랜드마크로 딱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보이드로 놔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서울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은 이 가운데다가 핵심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드, 현대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끔찍한 그 어떤 안을 가져왔고요. 이게 아니라 뭔가 어디서 본 이미지네요.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 뭐 세계에 유명하다는 그 높은 거 네. 다 가져와서 저는 이게 그렇게 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저밀도의 10층 이내 건물들로 국회의사당 넘지 않는 것들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런 현대카드나 이런 건물들이 국회의사당보다 나았었던 거는 건물의 위계를 높이기 위해서였지만 이 안에 채우는 낮은 빌딩들은 얘랑 이제 맞먹는 그런 이제 기존의 국회의사당의 위계를 낮추는 것으로 새롭게 기능을 할 것이고요. 세 개의 다른 예시들인데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선진국일수록 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광장이 국회의사당의 어떤 권력적인 그 안에 궁전 안에 있는 그런 정원이 아니라 도시랑 더 엮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가 더 국회의사당의 정원이 더 다층적인 것이죠.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국회의사당도 이용을 하는. 그래서 선진국들의 예시들이 뭐 대만이나 특히나 이렇게 도시랑 더 이렇게 더 얼기설기 엮여 있는 경우. 반대로 러시아나 최근에 만들었던 이런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이제 권력을 높이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궁궐이죠.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아닌데요. 이제 국회의사당이 어떤 딱 담장으로 국회의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랑 아예 엮여 있어서 위상적으로 아예 그냥 관통되어 있는 제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아, 저긴 다른 세계구나. 저희가 갖는 주안점은요. 저희가 갖는 주안점은 일단 국회의사당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겁니다. 다만 프로그램만 전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기존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기능과 또 도시정책 차원에서 여의도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가는, 여의도의 맥락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주안점을, 초점을 좀 맞춘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 건희 학생이 해왔던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보강했고, 다만 좀 더 보충했던 멘토링이라면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여의도 자체가 갖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아레나를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의 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멘토링이 좀 더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면 해도 됩니까? 네. 일단 너무 사례를 너무 잘 봤고요. 그래서 발표하셨던 것들 보면은 여러 프로그램이나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결국엔 도출해낸 값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선이 오가는 곳이나 모이는 곳을 보이드로 하여게끔 지금 기존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비워두면서 그거의 위상을 살리자. 그러면서 그 일조권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레벨을 국회의사당보다 비슷하게 가거나 그거보다 낮게 해서 그 느낌을 살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현재 에도 국회의사당 앞에 잔디광장이 일단 우선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표현됐던 보이드의 위치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잔디광장이랑 유사해 보였거든요. 저는. 네. 근데 물론 지금이 권력의 공간이라 하여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이긴 하나 자유롭게 출입은 안 되지만 그러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것이 그곳을 현재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넓은 보이드 형태의 그라운드를 만들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은 상업적인 거나 복합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제 프라자 같은 형식의 주변에 건물들을 두고 프라자 같이 이제 상업이나 유통이나 여러 다양한 복합적인 광장의 느낌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 주변 도시들의 어떤 취미나 어떤 사람들의 동선 같은 거를 먼저 고려를 해서 보이드를 연계시킨 것은 보이드가 일단은 저는 도시의 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차 홀이나 아니면 뭐 높은 건물의 1층에 가더라도 많은 인구를 갑자기 수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들과 그런 홀들이 있듯이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정말 한 일 평균 10만 명 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기 원한다면 전 보이드에 먼저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가운데 분지처럼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다른 점이라면은 기존의 고전적인 그런 뭐 쌍마르코 광장처럼 1층에 있는 그런 광장이 아니라 다층적인 광장으로 표면적으로 넓힌 광장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 주변에 이제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밀도의 건물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보이드만 따라다닌다면은 그 주변 건물들을 이렇게 인지하면서 다니기만 하고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그 중앙에 약간 칼데라 같은 분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상지에 따라서 보이드를 따라서 연도형으로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적으로 혹시? 이제 상부판과 하부판이 있는데 이제 상부판은 기존 도시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만 하부판에서는 이제 제가 새롭게 설계한 그런 응축된 것들을 따라서 보이드를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면 이제 뭐 땅이 점점 높아졌다가 건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두 층의 랜드스케이프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기존 도시의 그리드와 제가 새롭게 설계한 보이드의 그리드가 겹치는 곳에서는 뭐 굉장히 보이드가 커져서 위아래가 이제 소통이 많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 궁금한 게 아까 계속 계획 과정이나 플로우가 기존의 주변이나 뭐 도시의 맥락과 뭐 기능들 분석을 해서 보이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이제 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 공간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기능 자체가 빠져나가서 아예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제시를. 그러니까 물론 뭐냐면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서 새로운 아예 기능으로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접근이 맞지 않나. 왜냐면 지금 그 주변이 고도 제한이 걸린 게 국회의사당 때문에 걸려 있는 거고 국회 기능이 이전이 되면 그 옆에 지역도 분명히 주변 지역까지 다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국회의사당 그 여의도 부지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매일 얘기하는 뭐 한국의 맨하탄을 만들겠다. 근데 맨하탄 가보시면 뭐 다 하이라이트가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고 과거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어색했을 뿐이지 미래의 공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의 컨셉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국회의사당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동측에 바로 인접블럭들에 대한 것들이 재건축이 될 거고. 다 높여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 뒤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맥락을 비슷하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는 국유지예요. 네. 자, 국유지가 갖는 장점은 뭐냐면 어떤 사업성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공공의 오픈 스페이스를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직 제 답이 안 끝났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더 2040년, 45년에 그렇게 의사당이 이전된다고 했었을 때 바뀌는 여의도에서 더 필요한 건 뭘까? 똑같은 유사한 기능에 대한 고밀 개발인 것인가? 아니면은 그 여의도에 방문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다른 어떤 민간에서 사유지에서 겪는 경험과 색다른 어떤 하나의 독특한 공간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당연히 우리의 대안이 하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한 논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공원이나 광장으로 해서 돌려준다라는 정말 타당한 논리. 예를 들면 예전에 서울숲 개발할 때 대규모 도시 공간에서 숲을 개발한다는 그런 명분.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의도는 이미 여의도 공원 중앙에 옛날에 활주로로 했던 충분한 대규모 공원이 있고 주변 전체가 한강과 수변 공간으로 이루어진 열린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저기까지 또 열어야 되나? 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방금 너무 잘 제 의견을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그 도시의 보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산마르코 광장이나 아니면은 좀 폼피두 센터 앞에 있는 광장이나 그런 것들이 도시의 오히려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사례로 맨하탄에 센트럴파크 없었으면 뭐 그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곳들이 그러니까 국유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물론 이제 효율과 그 땅이 얼마나 근사하게 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힘들겠다 렌터가 참 힘들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렸고 네. 아마 나중에 최종 심사 때 심사하시는 그분들도 똑같은 질문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을 잘 이제 뭔가 하셔야 되는데 자꾸 보이드를 강조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이드라는 건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비어있는 것만인가? 그러니까 이거 보다 보면 그러니까 공간 어떤 그 배치나 어떤 그 구조가 이 지역을 이제 지배할 거라고 이제 자꾸 전달이 돼요. 근데 그럼 기능은 뭘까? 그 공간 안에 담겨 있는 기능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보여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디벨롭 하시겠죠. 그리고 뭐 옆에 걸 받아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 이게 계속 똑같은 의문인 거죠. 여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뭔가 새롭게 여기가 오히려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하고 그게 주변을 연결시켜가는 게 막 그게 접근이 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가 35만 제곱미터예요. 근데 여의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 뭐 당국이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45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다시 이만한 공간이 여유 공간이 특히 중심부에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럼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고민하자라고 45년에 여기 어떻게 될지 고민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비워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려면 정말 충분한 분석과 당위와 논리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뭐 맨하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어디서 그렇게 했으니까로 치환되기에는 참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를 이 비싼 땅을 상업지역에 35만 제곱미터 이게 어떻게 여의도에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그냥 비우자고? 그게 사업적으로는 성립할까? 공간적으로 성립할까? 시민들은 동의할까? 이런 것들이 참 쉽게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의견 주신 사항들 그 최종 심사 때 잘 저희가 앞으로 남은 의견 보완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5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